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콘서트 와주신 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엔드입니다. 간만에 본 넌 한참 울고 떠들다 또 한숨을 쉬어 10분 후 일어나야 한다면서 시트콤을 대학생활 20살 때 잠깐 고3 때보다 낫지만 이제 생각할 게 많아 학점관리과제 인턴 자격증의 공모전 다 해내는 널 보면 매번 존경스러워 너까지 불안해할 줄은 몰랐어 언제나 한 발 앞서 해낸다 생각한 너라서 꿈을 뒤쫓는 과정까지 꿈결 같은 거란 착각 맞닥뜨린 건 버티는 삶 일상적 압박 바깥에서 보면 폼나지의 범죄 겁중 방구석에 숨어 꿈을 더 깊게 품어 어른들이 말하던 좋을 때 남들이 뭐라던 맘대로 해도 좋을 때 그때가 지금인데 생각보다 많은 게 날 가로막 내밀는 숙제 같은 군대 방구 난 적 없이 월세 이런 것들이 언젠가 가사의 한 줄이 아닌 내 드라마가 되어 듣는 사람들에게 꿈이 될 그날을 상상하네 그래 아직 상상만 해 몰라 한잔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대표로 나온 래퍼 엔더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걸로는 래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몇 년째 신인 배우로 상시적으로 취준생인 상태로 오디션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풀려서 신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대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지금 4학년 2학기예요. 그래서 취업 꿀팁 이런 데 보면 당신의 색깔을 찾아라, 뭐 독특한 길을 찾아라, 당신만의 길을 보여줘라 하는데 사실 당신만의 길을 만들려고 하고 내 독특한 걸 만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제지당했거든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대학 가면 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아니면 좀 뭔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너 왜 이렇게 튀려 그러냐,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밥벌이도 못한다. 계속 그렇게 가지치기를 당해왔던 게 저인데 이제 와서 다시 그걸 꺼내라고 하니까 저는 물론 뭐 용기 있게 자기 길을 재촉하는 게 멋있는 거고 좋지만 과연 그 용기와 과감함은 우리가 뺏겼던 그 용기와 과감함은 어디서 우리가 채워서 다시 나아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청년 대표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오늘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EBS 생각하는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한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단지 한 청년의 질문만은 아닐 거란 생각하면서 저도 들었거든요. 이 시대 아마 모든 청년들의 고민이고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청년을 이야기할 때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춘은 인생 가운데 가장 푸르고 빛나고 아무튼 좋다 하는 거는 다 붙여있는 수식어. 그게 바로 청춘인데 사실은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 청춘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혀 반대일 것 같아요. 굉장히 혹독하고 칼바람 불고 쓸쓸하고 외롭고 칙칙하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의 시기를 겪었거나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중이겠지만 각자가 느끼는 그때의 시기는 그 온도차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청년학교의 동문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자, EBS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하는 생각하는 콘서트 서울은 학교다. 오늘은 청년학교 동문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노력을 해도 괜찮지 않다고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분입니다. 글 쓰는 의사 남궁인 작가입니다.
응급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아주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다양한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복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 엑스레이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복부에서는 들어있어서는 안 될 약간 침같이 생긴 것들이 잔뜩 박혀 있습니다. 저거를 자세히 보시면 칫솔모랑 닮지 않았습니까? 칫솔모.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치아를 닦다가 목젖 뒤까지 닦다가 그거를 간혹 꿀꺽 삼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사람의 소화관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지가 안 빠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빼려고 하겠죠. 그래서 비눗물도 넣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근데 안 빠지면 거의 옆 손가락에 그냥 닿을 정도로 손가락이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처음에는 저걸 제가 어떻게 뺄지 몰라서 벤치로 직접 저걸 잘랐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그래서 간신히 잘라서 환자분한테 뺐습니다 이러고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손에 안 빠지는 반지를 전문으로 빼는 도구가 있습니다. 저 사이로 이렇게 그 철을 집어넣고 돌아가는 톱니로 저 반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럼 반지가 아주 깔끔하게 잘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저희가 119를 불러서 잘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지가 안 빠지면 그냥 응급실에 오지 말고 119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들고 오십니다. 이런 다양한 사고 환자들 말고 저를 끔찍하게 혹은 가슴 뭉클하게 혹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환자들도 많이 옵니다. 90세 넘은 할머니가 음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드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워낙 많으셔서 상태가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스럽지 않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90세 넘은 할머니가 고통스럽다고. 근데 약을 먹고 죽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런 식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보고 퇴근합니다. 퇴근해선 저는 글 쓰는 의사, 그러니까 작가로 살아갑니다. 다음 출근까지 저는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글을 쓰고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된 글에 피드백을 받고 탈고하고 책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묘포와 하고 싶은 것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사회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생이었고 이제 졸업하면은 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시절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다양한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좀 많이 다녔고 마지막에 제가 졸업 직전에 레게 머리를 하고 태국 등지를 돌아다닌 사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결국 돌아갈 곳은 학교고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이 됐고 그리고 평생 일할 과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결정짓고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 응급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응급학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응급학과를 선택하던 시절엔 응급학과는 전국적으로 매우 비인기과였습니다. 저희 병원이 3개 병원을 통틀어서 레지던트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3개 병원에 레지던트가 제가 들어갈 때 정확히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정말 고됐습니다. 제 일상이 당시 어땠냐면 저는 아침 8시까지 출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서 환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 있고 회진 돌고 그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그 대학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를 다 봅니다. 약 100여 명에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환자를 다 보면 이제 그 환자의 메디컬 레코드를 전부 외웁니다. 그래서 8시에 모든 의료원들 앞에 이것들을 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혼날 일 있으면 혼나고 그 다음에 남은 환자들 회진을 돌고 그 후에 차트를 쓰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도착하면 12시쯤 됐어요. 30시간을 못 잔 다음에 그 후에서야 잠들기 시작했어요. 잘 때도 몹시 피로했고 그 다음에 눈을 뜰 때도 피로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이 일들은 너무 많았고 감정을 써야 할 일도 너무 많았고 우리가 이 지옥이 매일같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면 이것을 우리가 무간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20대 후반에 인턴 레지던트 생활 전부 무간지옥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상황에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글을 적고 있자 제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아파서 여기까지 왔을까? 혹은 부모를 잃은 자식은 얼마나 슬플까? 반대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얼마나 슬플까? 그것들을 글을 쓰면서 헤아려 보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바뀌어갔습니다. 완벽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 환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입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그런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500여 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 중에 저는 1199번째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 길은 상당히 힘들고 고되고 저는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제가 있는 현장에 이 환자들은 매일 저를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간의 일명 무간지옥에 들었을 때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장 힘들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제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 1분 1초 살려고 했고 하루만큼만 제가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쉬고 싶던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던 순간에 그 전날 감정들이라든지 제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날아가지 않게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이제 그 하루치의 기록을 가진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쓰면서 하루하루 달라져 갔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번도 10km의 달리기를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 마음을 먹고 10km의 달리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음날부터 10km의 달리기를 뛰어본 사람이 됩니다. 달라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날 10km에서 조금 더 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뛴다면 그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하루만큼 모아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작가인 일을 놓지 않고 또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전 아직 청년이고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혹시라도 보게 되면 저는 지금부터 그동안 어떤 새로운 일을 했고 얼마만큼 제가 하루치 일들을 모아서 달라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